안녕하세요. 유튜브 TV 뻥남이 행님입니다. 생활낚시 대박을 꿈꾸는 대박낚시 DPF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수상동력면허 조정면허라는 주제를 가지고 방송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의 목적은 조정면허 입문자에게 이해를 돕는 것입니다. 저도 조정면허를 취득하면서 응시 과정도 몰랐고요. 그리고 필기시험을 공부하면서 문제답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죠. 이렇게 하면 쉽게 합격은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시험장을 나오는 순간 머리에 아무것도 안 남죠. 그럼 더욱 위험해집니다. 실제로 개인 보트를 이 조정면허를 받아가지고 바다에서 개인 배를 모는데 물론 이 기술도 중요하지만 이론적인 부분도 어느 정도는 정립이 되어 있는 것이 안전하겠죠. 그래서 이 방송을 진행합니다. 진행 수준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가정하고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방송을 하니까 뭐 이미 조정면허를 취득하셨거나 조정면허에 뭐 이미 개인 보트를 가지고 뭐 모시는 분들에게는 다소 수준이 낮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른다는 가정하에서 방송을 진행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제가 대본이 없습니다. 대본이 없기 때문에 그냥 나온 대로 생각나는 대로 주제만 정해놓고 착착착착 이렇게 자료를 준비해가지고 진행할 건데 말이 꼬일 수도 있고요. 멈칫멈칫 할 수도 있습니다. 실수는 너그럽게 이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 조정면허가 무엇인가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단은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해서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그 운전면허증을 받죠. 이 운전면허증을 따기 위해서는 우리가 필기 시험을 치고 그리고 기능 시험을 치고 도로 주행 시험을 치죠. 마찬가지로 보트도 마찬가지죠. 보트는 필기 시험을 치고 그리고 실기 시험을 치고 그리고 안전 교육을 받고 그리고 조정면허를 취득하게 됩니다. 물론 합격을 다 해야 된다는 말이죠. 떨어지면 다시 치면 되죠. 그런데 이 자동차하고 배하고의 차이점은 어마어마하게 다릅니다. 많은 차이가 있죠. 자동차는 언제든지 우리가 뭐 자동차 정비소 그리고 레카차 그리고 119라든가 이런 도움을 바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트라는 것은 이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물 위에서 일어나는 상황은 위험한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정확하고 그리고 다양한 이런 기술들이라든가 그리고 내용들을 조금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이 방송을 진행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자동차 운전면허증에도 등급이 있죠. 등급이 많은데 뭐 보통 우리가 따는 것이 일종 보통 면허를 따면 웬만한 차를 다 몰죠. 그리고 좀 큰 차를 몰고 싶다. 뭐 큰 트럭이라든가 뭐 버스를 몰기 위해서는 대형 면허를 취득하죠. 그리고 뭐 덤프트럭, 트레라 뭐 요런 차들은 특수 면허에 들어가는데 요렇게 등급이 나눠져 있죠. 운전 면허증도 운항할 수 있는 그 톤수가 아니라 그 자동차의 크기가 정해져 있죠. 톤수로 나눈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하지만 뭐 대형 일반 면허, 뭐 승용차, 뭐 승합차 이런 식으로 나누어 가지고 운전 면허증도 있듯이 이 조정 면허도 1급하고 2급이 있는데요. 이거는 톤수로 나눈 게 아니라 크게 생각하면 이 조정 면허 1급은 뭐 사업장, 뭐 레저 사업장, 그리고 뭐 감독 기관 이런 분들 있죠. 그리고 뭐 조정면허 시험장에 강사를 하실 분들 그리고 레저 사업장의 그 종사자들이 1급을 취득하고요.
2급 조정면허는 그 뭐 개인 보트 운항하실 분들이 거의 뭐 따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톤수는 나중에 그 수상 레저 안전법에 정확하게 나오니까 그때 설명을 드리고요. 일단은 조정면허 1급을 따든 2급을 따든 뭐 개인 보트는 웬만한 개인 보트는 다 몰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내가 레저 사업장을 할 거다. 그러면 1급을 따셔야 되고 문제도 똑같습니다. 문제는 똑같은데 점수만 달라지죠. 1급이 점수하는 요구가 높고요. 2급이 요구하는 그 합격점의 점수가 낮다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지금 체크를 안 해봤는데 아마 1급을 따려고 하면 80점 이상을 취득하셔야 되고 2급을 취득하시려고 하면 60점 이상이었습니다. 제가 딸 때는 그랬어요. 지금은 아직 확인 안 해봤는데 제가 나중에 수상레저 안전법 또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나오면 정확하게 점수를 집어 드릴게요. 어쨌든 실기 시험도 똑같고 필기 시험도 똑같아요. 똑같은데 합격 점수가 달라진다는 거죠. 요 정도 알고 계시고 일단은 1급이든 2급이든 취득을 하시면 개인 보트를 모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이 조정면허는 관리처가 국민안전처입니다. 국민안전처인데 과거에 그 해양경찰청이었죠. 지금은 국민안전처 수상 레저 종합정보에 들어가면 조정면허에 대한 정보가 다 나옵니다. 응시 과정이라든가 뭐 어떻게 시험 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죠. 그리고 관리는 이 국민안전처에서 하는데 실질적인 교육 대행 기관은 전국에 다 있습니다. 뭐 부산, 부산 그리고 경남, 통영, 거제 그리고 마산 그리고 합천 이쪽으로 있고요. 서울도 있을 거고 충청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다 있어요. 전남에는 어디 있나요? 여수에 있나요? 여수나 목포에 있겠죠. 보통 배가 많이 들어오는 동네에는 전국 조정면허 시험장이 있습니다. 여기서 실질적인 시험이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안전교육도 이루어지고 이렇게 되죠. 자동차하고 똑같죠. 자동차도 필기시험, 뭐 장내 기능시험, 도로주행 이렇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일반 경찰이 나와서 직원분이 나와서 교육을 하는 건 아니죠. 거기 자동차 운전 학원의 강사분들이 교육을 진행하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국 조정면허 시험장에 강사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 시험을 진행을 하고요. 해경에서는 해양경찰에서 나와가지고 감독은 하죠. 공정하게 하는지. 그리고 뭐 부적격자, 부적격자가 아니라 뭐라죠 이거? 부정행위. 그렇죠. 벌써 말이 꼬였네요. 죄송합니다. 이 부정행위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게 됩니다. 이 정도 하시고 일단은 국민안전처가 관리처고 실질적인 교육과 시험은 전국에 있는 조정면허 시험장을 가시면 됩니다. 서울에 사시는 분이 뭐 경남으로 오실 필요 없고요. 경남에 사시는 분이 전라도로 갈 필요 없고 전라도 사시는 분들이 울산으로 갈 필요 없죠. 가장 가까운 곳에 자기 집에서 가까운 곳에 가서 교육 받으시면 됩니다. 거기 계신 강사님들이라든가 조정면허 진행하시는 분들이 다 검증받은 강사들이기 때문에 실력은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교육을 정확하게 받고 자신의 노력과 시간을 투자하면 얼마든지 딸 수 있으니까 집에서 가까운 곳에 가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다음 넘어갈게요. 자, 조정면허 개요입니다. 국민안전처 수상레저 종합정보인데 이 사이트 링크가 이렇게 나와 있죠. 주소가 나와 있고 여기 들어가시면 응시 조건, 일단 응시 조건을 알아야 되겠죠. 나이는 만 14세 이상입니다. 14세 이상이면 14세가 중학교 2학년인가요? 중학교 2학년 맞나요? 뭐 확실히 모르겠지만 14세가 되면 응시 조건이 되고요. 그리고 시험 일정도 나와 있고 뭐 연간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미리 알아야 되겠죠. 필기 시험은 언젠지, 실기 시험은 언젠지, 저 수상 안전교육 일정은 언젠지 미리 체크를 해놓고 응시를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전국 조정면허 시험장 소개가 되어 있죠. 주소하고 연락처하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전화 걸어 가셔가지고
자기 집에서 가까운 곳에 전화를 해가지고 시험 일정이라든가 뭐 응시 요령 이런 거 물어보셔도 됩니다. 그러면 친절하게 소개를 잘 해주니까 그렇게 물어보셔도 되고요. 그리고 응시 절차, 그리고 필기 자료, 그 문제 은행식이라고 했죠. 그리고 실기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링크를 걸어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왔죠. 자, 잠시만요. 창을 조금 넓힐게요. 자,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해드리는 것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가정하에 지금 진행하는 겁니다. 자, 수상을 해서 종합정보에 들어왔는데 응시 접수, 수상 안전교육 신청, 이거는 맨 마지막에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 있고 조정면허 시험 안내가 나와 있죠. 시험 안내 보시면 뭐 필기시험 과목, 그리고 실기시험 수상 레저 기구, 실기시험 운항 코스, 실기시험 채점 기준 이렇게 나와 있죠. 요거는 실기는 본인들이 확인하세요. 들어오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기시험 과목 이건 나중에 해드릴 거고 이걸 왜 알아야 되냐면 지금 나중에 가면 실기시험의 채점 기준이 있죠. 혹시나 실기 준비하시는 분들은 요거 다 읽어보셔야 돼요. 어느 때 감점이 되는지 아셔야 됩니다. 처음에 배 타자마자 뭐 해야 돼요. 구명동의를 착용하지 아니하고 배에 오르거나 바르게 착용하지 아니한 때는 감독관이 이 시험관이 보고 감점 3점 처리합니다. 그럼 출발할 때 이미 3점 감점을 먹었죠. 그리고 출발전 점검사항이 있습니다. 구명부안, 소화기, 예비노, 엔진, 연료 배터리, 핸들, 속도 전환 레버, 계기판, 자동 정지줄 확인하지 않을 때 점검사항 누락됐죠. 요런 사항이 있으면 또 감점 3점 되죠. 그럼 이 하나가 뭐냐? 실제로 보트를 멀 때 해야 된다는 것들이죠. 실제에서 배를 나갈 때 이렇게 하나하나 확인을 하진 않지만은 습관적으로 이런 걸 반복하다 보면 안전에 대한 게 몸에 배이죠. 여기까지 하고 일단 일반 조정면허 실기시험 채점 기준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확인하시고요. 실기 코스도 나와 있어요. 실기 코스, 일반 조정면허 실기시험 운항 코스가 나와 있는데 이게 조정면허 시험장마다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보통 이 진행 순서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어떻게 되냐? 계류장에서 배를 이안을 시키고 증속을 해가지고 배를 선속을 올리죠. 그리고 변침을 하고 그 다음에 180도 변침을 하고 사행을 합니다. 사행은 장애물 피하는 거죠. 고속으로 고속주행입니다. 지금 고속주행을 할 거고 사행을 하고 그리고 변침을 하고 인면구조를 하고 그리고 달리다가 후진을 넣고 다시 접안을 하는 거죠. 요런 일종의 그 코스인데 자기가 조정면허 시험장에 가시면 이걸 한 타봐야 됩니다. 내가 배 좀 몰 좀 안다고 이걸 그냥 하면 떨어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자동차 운전면허도 그렇죠. 도로 중이라든가 실기 장내 코스를 하는 이유가 코스를 익히기 위해서죠. 맞죠? 운전 잘하시는 분들이 그거 코스를 몰라서 떨어지지 운전을 못해서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어디서 감점이 되는지 어떻게 이어야 되는지 마찬가지입니다. 이 실기도 어느 쪽에 성속을 얼마만큼 올려줘야 되는지 그리고 180도 변침은 어디서 해야 되는지 사행 시장은 어디서 해야 되는지 어디서 인면 구조를 해야 되는지 이런 걸 하면서 실수를 하면 그 감독관들이 찝어줘요. 감점 대상 본인이 지금 이걸 안 했습니다. 이거 실제 시험에서는 감점이 되니까 이런 걸 하세요. 이런 식으로 가르쳐 주죠. 그래서 실기 시험은 꼭 그 조정면허 시험장 가서 연습을 해보시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일단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우리는 필기가 중요합니다. 필기부터 합격을 해야 조정면허 실기 시험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게 시험 안내가 나와 있고 면허 시험 일정도 나와 있죠. 일정도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쭉 보시고요. 여기 나와 있네요. 필기 시험이 일반 1급은 70점 이상이고 일반 조정면허 2급은 60점 이상이죠. 그리고 실기 시험은 일반이 80점, 일반 2급이 60점이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 뭐냐? 코스 시험하고 시험 방법, 이 필기 문제는 똑같아요. 똑같은데 내가 1급을 따고 싶어가지고 1급을 응시했으면 필기는 70점 이상을 받아줘야 된다는 거고 그래야 합격이죠. 실기 코스는 80점 이상을 받아줘야 합격한다는 겁니다. 내가 2급을 응시를 했다. 그러면 필기도 60점 받으면 되고 실기도 60점만 받으면 합격되죠. 맞죠? 그리고 안전교육 받고 나면 그 조정면허가 발급이 됩니다.
그리고 뭐 시험 장소, 필기 시험 이런 거는 본인이 읽어보시고요. 제출 서류 이런 것도 다 설명이 다 되어 있죠. 아주 정확하게 꼼꼼하게 이렇게 다 해놨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원서 접수처 시험 관련 문의처는 이렇게 해양 경비 안전서 지역마다 있죠. 전화번호 확인하셔가지고 확인하셔도 될 것 같고요. 시험장은 이렇게 다 있어요. 이런 데 전화하셔가지고 물으셔도 친절하게 설명해 줍니다. 서울에 있고, 경기도 가평에 있고, 강원도 춘천에 있네요. 경북 영덕에 있고, 그리고 울산, 정북 김제, 충남에는 아산, 충북에는 충주, 요 호수에 있는 거죠. 그리고 부산에 있고, 경남 마산, 그리고 소비 경남에는 합천에 있네요. 전남 동부에는 여수 있죠. 여수에 있고, 전남 서부에는 목포, 해남에 있네요. 목포가 아니고 해남에 있고, 제주에도 있네요. 이렇게 또 요트 학교에도 설치된 곳이 있습니다. 이런 데 전화 걸으셔가지고 조정면허 어떻게 따는지 물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여기서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정면허는 일반 조정면허입니다. 요트는 달라요. 요트하고 보트하고 뭐가 다를까요? 요트는 돛이 달려있죠. 옛날로 치면 범선이죠. 돛을 펴가지고 바람을 이용해가지고 달리는 건데, 이 요트는 조금 달라요. 일반 보트하고는. 일반 보트는 우리가 뭐죠? 뒤에 엔진을 달고 달리죠. 기름 넣어가지고 기관을 돌려가지고, 기관이라 하면 좀 어색하죠. 엔진을 기계로 돌려가지고 기름 넣고 엔진 확 돌려가지고 스크루펠러 물 빵 이렇게 해가지고 날아가죠. 배가. 이게 일반적인 보트고, 요트도 기관이 달려있지만은, 엔진이 달려있지만은 보통 주로 바람을 이용해서 달립니다. 요건이 달라요. 어떤 요건이 다르냐? 시험 방법도 다르고 문제가 다르죠. 일단 필기시험 문제가 다르고 실기시험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트는 저는 요트를 안 하기 때문에 요트는 빼고,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린 것은 다 일반 조정면허 대상으로 설명을 하신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사이버 공부방에 가면 다 나와 있어요. 응시 자격 나와 있죠. 응시 자격 14세 여기 나와 있죠. 응시 자격 14세 이상인 자죠. 그리고 수상 레저 안전법에 따라서 조정면허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이 두 개만 충족되면 누구든지 응시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조정면허 시험 결격자가 있어요. 시험 못 친 사람입니다. 다음 사람은 조정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다. 이런 거 14세 미만자, 정신질환자, 정신미약자, 알코올 중독, 마약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뭐 이런 거. 조정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내가 조정면허를 땄는데 어겼어요. 뭐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음주를 할 수도 있고 취소가 되었는데, 취소가 되면 1년 동안 1년이 경과돼야 조정면허를 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인데, 좀 부정행위 하지 마세요. 부정행위, 조정면허 시험 중에 부정행위 하다가 적발되면 2년간 응시 불가입니다. 이런 것들은 한번 쭉 읽어보시면, 뭐 나쁜 말이죠. 다 나쁜 행동하는 사람들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세하게 한번 읽어보세요. 이런 게 시험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시험에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응시 절차 한번 보죠. 자, 일단은 응시 접수를 해야 되겠죠. 응시 접수를 해가지고 인터넷 우편 해경서 시험장 방문하셔가지고 접수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방문하기는 실제로 힘들 거고 보통 인터넷으로 접수를 많이 하죠. 접수를 해가지고 일단 접수하기 전에 뭡니까? 필기시험 일정을 알아야 되겠죠. 전화해가지고 필기시험 언제 있는지 물어봐가지고 접수를 합니다. 그리고 23개 시험장 자기 집에 가까운 데 가가지고 필기시험 치고, 불합격하면 다시 접수해야 되겠죠. 합격하면 어떻게 될까요? 합격하면 실기로 넘어갑니다. 다시 그 인터넷이나 우편 23개 시험장에 연락하셔가지고 필기 합격했는데 실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물어보면 그 연수 일정을 잡아줍니다. 비용이 발생하죠. 그러면 연수 받고 실기시험 일정 날 가서 실기시험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불합격하면 다시 실기 접수를 하셔가지고 실기시험을 치고, 실기시험도 23개 시험장에서 진행되죠. 그리고 합격하면 수상 안전교육을 받고, 이것도 위탁기관 방문입니다. 23개 위탁기관, 뭐 보통 23개 시험장이죠. 여기서
수상 안전교육을 받은 다음에 교부 신청서 작성하면 면허증이 당일이나 14일 이내에 교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응시 절차는 됐고요. 그리고 문제 은행인데 필기가 있고 필기죠. 조정면허 동력 수상 레저기구 조정면허 필기 시험 공개 문제입니다. 공개 문제라는 것은 여기 문제 안에서 문제 은행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문제가 많은데 아까 뭐랬죠? 50문제가 나오는데 몇 번 문제를 문제다 이런 식으로 외우면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시험장 나오면 하나도 기억이 안 난다고 했죠. 그리고 요걸 갖다가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일단 문제답 하시고요. 조금 이론적으로 알고 싶으시면 이 방송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기 이론도 이렇게 정보가 나와 있고요. 우리가 시험 치는 배의 정보가 나와 있죠. 길이는 약 5m, 점폭은 약 2m, 출력은 100마리 이상이 나와야 되고 탑승 인원은 4에서 6인승, 최대 속도 60km, 60km가 나와야 되고 기간은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요트는 또 다르죠. 요트는 생략할게요.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쭉 나와 있죠. 이렇게 설명이. 요거는 제가 다 해드릴 수는 없고 본인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실기 동영상이 있습니다. 요트 실기 동영상도 있고 일반 조종 실기 동영상이 있는데 요것도 개인이 다운 받으셔가지고 보시면 돼요. 내가 연수를 받고 왔는데 기억이 잘 안 난다. 뭐 받았는지. 솔직히 그렇죠. 뭐 한두 번 받아가지고 알겠습니까? 익숙해질 때까지 받아야 되는데 보통 그 연수 기간은 좀 짧다고 봐야 됩니다. 짧기 때문에 복습하는 개념, 그 예습하는 개념으로 이 시기 동영상 다운 받으셔가지고요. 한번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일반 조종 시기 동영상 1번, 2번 있는데 요걸 괜히 다운 받으셔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문제 이제 중요한 거 문제 은행의 필기죠. 동력 수상 레저기구 조종면허 필기 시험인데 요게 저도 처음에 할 때는 문제답 이래가지고 합격을 했어요. 근데 그때 생각해 보니까 너무 무모한 도전이었죠. 아무것도 모르고 바다에 제가 땄다고 나 이제 조종면허 가지고 있으니까 바다 가서 멋지게 보트 몰고 제트스키도 타고 하고 나갔는데 억수로 겁났어요. 억수로 무서웠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눈만 뻐끔뻐끔 다른 사람 하는 거 보다가 실제적으로 제가 배운 것은 제가 레저 업장에서 다 배웠습니다. 저는 보드 업장에서 일을 좀 했는데 거기에 계신 선배님들한테 많이 배웠어요. 시험 치고 나온 순간 나는 합격이다 하고 그 뭐 책이고 뭐 한 번도 안 봤습니다. 한 번도 안 봤고 관심도 없었고요. 대부분 그럴 겁니다. 그 아주 위험하죠. 저도 그랬는데 일반인들도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이론 수업을 필기 준비를 하다가 보면 문제답 해가지고 빨리 합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꼭 이 차근차근 제가 쉬운 것부터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요. 방송 꾸준하게 봐주시면 또 말이 꼬였네요. 죄송합니다.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아시죠? 이런 바다의 지식들은 우리가 많이 공유를 해야 됩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제가 가장 잘났다고 이렇게 방송을 하는 건 아닙니다. 저도 아직 모르는 것도 많고요. 저보다 뛰어난 선배님들 그리고 항해사님들도 많죠. 그리고 실무 경험도 풍부하신 분들도 많고요. 그렇지만 저는 입문자, 그러니까 내가 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 이런 분들을 위해서 말 그대로 개요 수준에서 이렇게 설명을 할 거고, 그래서 제가 뭐 수준이 낮은 건 아닙니다. 저도 지금 상급 항해사를 가지고 있고요. 바다에서는 나름 짜파게 굵습니다. 상급 항해사. 처음에는 조정면하고 소형 선박 자동차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상급 항해사. 그리고 이렇게 제가 처음에 조정면을 땄을 때 저는 제가 바다를 엄청나게 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바다를 엄청나게 잘 알아. 뭐 제트스키 타고 보드 몰고 바다에서 놀 때는 나는 바다를 엄청나게 잘 알고 있구나 생각했는데, 그러다가 스킨스쿠버에 관심 가졌어요. 그래서 다이빙을 시작했죠. 그러면서 나는 정말 바다를 몰랐구나.
난 정말 바다를 몰랐어. 그렇게 하면서 수중 세계를 이렇게 탐을 하면서 아, 나는 진짜 이제 바다를 잘 알고 있구나. 나는 바다에 자신이 생겼어. 이렇게 좀 거만해지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좀 있다 보니까 바다에서 놀다 보니까 큰 배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상급 항해사를 준비했는데 상급 항해사를 현재 소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항해사는 완전 레벨로가 달랐어요. 지금까지 제가 바다에서 배우던 교육하고는 완전 달랐고 기간도 길었고요.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뭐 취득을 했는데 원래 바다라는 게 그렇죠. 뭐 자기가 쓰는 것만 알지 나머지 부분은 솔직히 관심을 잘 안 가집니다. 여러 파트가 많이 있지만 전부 다 알지는 못해요. 자기가 자주 쓰는 거라든가 자기가 익숙한 거에만 빠릿빠릿하지 조금만 돌아서면 잊어버리게 되죠. 대부분의 항해사들이 고민하는 게 그런 걸 겁니다. 자기가 익숙한 거, 그리고 그 배의 정통이 있어요. 그 배에서 내려오는 그 기술들이 있는데, 그런 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그런 것들 위주로 돌아가고, 나머지 것들은 조금은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난 이제 항해사도 가졌고, 항해사를 취득하고 교육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나는 바다를 잘한다 생각했는데 시간이 남아서 낚시를 시작했는데 이 낚시를 또 해보니까 난 정말 바다를 하나도 몰랐구나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다에는 끝이 없어요. 배운 것도 잊어버리고 또 이거 하고 나면 저거 해보고 싶어가지고 저거 해보면 정말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조종면허를 뭐 시작으로 방송을 하지만 어쨌든 바다는 정말 넓고 강대하고 그리고 재미있고 흥미로우면서도 복잡하고 알아야 될 것도 많고 공부를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또 나이 드신 분들 그 현지 분들의 또 기술력, 노하우, 경험 이런 것들을 또 어떻게 따라갈 수가 없죠. 그런 것들을. 그래서 끊임없이 배우고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관심을 가지는 것이 정말 필요하겠죠. 그래서 제가 이 방송을 합니다. 다소 부족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시간이 길어졌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 다음부터는 이제 다음 방송에는 문제, 은행, 필기, 이론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고요. 조정면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 당장 국민안전처 수상레저 종합정보에 들어가셔서 조정면허 응시 자격, 시험 일정 이런 것들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유튜브 TV 봉남이 형님이었습니다.